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내분비내과의 이창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단순당, 이걸 많이 먹으면 대사증후군으로 발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이 어렵죠? 단순당. 단순당이라는 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모양이 단순하게 생겨서 쉽게 먹으면 단맛을 느끼는 물질이 단순당입니다. 믹스커피, 그 다음에 케이크, 이런 것을 먹으면 바로 단맛을 느끼죠.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대사증후군, 사진처럼 배가 나오고 당뇨가 오고 고지혈증이 오고 혈압이 오는 이런 병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물질을 많이 먹으면 이런 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종류예요. 영양소의 종류죠. 근데 이게 몸에 들어가서 이 70kg나 되는 이 기계를 움직이려면 이게 에너지로 변환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빨갛게 써 있는 ATP라는 물질인데, 이 ATP를 만드는 물질 중에 대부분이 탄수화물에서 와요. 다른 말로 당에서 오게 됩니다. 제가 단순당을 처음에 아주 그 모양이 단순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빨간색 보시면 복합당이라고 써 있죠. 그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냥 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자가 여러 개가 뭉쳐있기 때문에 복합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당이라는 것은 단당류, 이당류 이렇게 써 있죠. 또 포도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당의 일종이고요. 과당은 과일에서 오는 거고, 또 갈락토스는 우리 우유에 많습니다. 결국 이런 하나, 당 입자가 두 개가 만난 게 이당류예요.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 서당이 바로 설탕입니다. 슈거. 서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뭉쳐져서 된 거고, 메가당은 포도당 하나가 만나서 메가당을 이룹니다. 결국 이런 단순당들은 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쪼개지고 소화되고 흡수되는 게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 넣자마자 단맛을 바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복합당은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다고 그랬는데, 그림 아래 보시면 전분이라는 게 있죠. 전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오래 씹어야 단맛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당입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는 전분이나 이런 식이섬유를 같이 먹게 되면은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몸에 문제 생기지 않게 해요. 결국 복합당이 더 좋은 거죠. 그럼 이 단순당이 우리 몸에 문제를 지금 만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역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금 현대인이 앓고 있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대사증후군 병들은 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강철 롤러가 음식을 막 빻았어요. 그렇게 돼서 흡수하기 좋게 만들었죠. 그렇게 되면서 슬슬 너무 빨리 흡수되니까 우리 몸이 과다하게 거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병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 광고도 이 단순당 섭취에 큰 역할을 했어요. TV만 틀면 달콤한 물질들을 마구마구 선전하죠. 그걸 참지 못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정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왜곡된 외모지향주의. 지금 이 여자분은 다이어트, 체중을 뺀다고 식사를 안 하고 저렇게 뭘 마시기만 합니다. 가장 잘못된 건데요. 살을 빼겠다고 식사를 안 하고 저렇게 달콤한 물질만 먹다 보면요, 영양 불균형으로 쓰러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이 간혹 나는 식사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뒷조사를 다 해보면 그 사람을 일기를 쓰게 해서 다 하나씩 짚어보다 보면은 보통 사람보다 더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당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쳤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단순당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제가 한번 그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단순당을 먹게 되면은 단맛이 빨리 난다 그랬죠. 그 얘기는 입에 들어가자마자 요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근데 이게 달콤하게 빨리 소화되는 이런 물질은 그 인슐린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결국 빨리 많이 막 나옵니다, 인슐린이. 근데 우리 몸은요, 뭐 인생사도 똑같지만은 뭐든지 뭐가 많아지면 저항을 느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 이 인슐린 저항성은 살이 찌는 이런 내장 복부 비만하고 같이 병의 원인이 돼서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아까 운동 부족이나 사람이 나이가 먹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제일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나온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병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너무 작은 입자로 된 당을 많이 먹다 보면 소화시키는 물질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저항성이 생기고 그게 나중에는 병으로 유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단순당을 먹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자기 몸에서 벌어지느냐? 나는 아무래도 너무 달게 먹는 것 같고 밥도 잘 안 먹고 이상한 걸 자꾸 군것질을 하는데 저한테 검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일 먼저 단순당은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고 또 이게 지방으로 잘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나와요.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다 보면요. 요새 우리 환자분들이 다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다 국가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중성지방이 올라가 있는 걸 간혹 발견돼요. 근데 그거를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자기가 배가 나왔는데 중성지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대사증후군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단순당을 먹다 보면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줄어들어요. 물론 충치도 생기겠죠. 단순당 먹다 보면. 또 하나 이렇게 케이크만 먹는 그 여자분들, 새끼를 그냥 케이크 하나에 주스 하나로 때우시는 이런 분들은 변비가 생겨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합당 속에 있는 그 섬유, 식이섬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변이 뭉쳐서 잘 내려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변비가 오죠.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자기가 단순당 섭취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꾸 단 케이크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새 늘어났다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한번 써볼게요. 혹시 이분들 중독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씁니다. 사실 이건 의학적 단어는 아니고요. 일반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의사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유행어입니다. 사진을 보세요. 달콤한 단순당이 있죠. 저것을 먹게 되면요,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 많아집니다. 저 세로토닌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좀 이기게 하고 사람을 조금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걸 먹었을 때 뭔가 좋다라고 느끼고 결국 또 먹고 싶고 이런 심리적인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어떤 중요한 회의든지 저녁 5시에 하시는 거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엔 배가 고파서 회의가 결정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편식을 합니다. 딱 탄수화물밖에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에서 배고픈 시간이 되면은 뇌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럴 때 누가 이렇게 단 커피를 타다 주죠. 사탕을 갖다 주죠. 그렇게 되면 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착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게 내 몸에. 그렇게 생각하셔서 뭔가 좀 잘 일이 안 풀릴 때는 자꾸 단 걸 찾게 되죠. 착각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래서 자꾸 탄수화물에 의지하고 중독된다. 이렇게 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 거 먹지 말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대체 어떤 걸 골라 먹어야 좋겠느냐? 사실 쉽지 않죠. 어떤 게 어디까지가 좋은 거냐를 나누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학자들이 만든 게 바로 당지수예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탄수화물이나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입자가 크고 모양이 좀 우악스러우면 들어가서
분해되고 소화되고 흡수돼서 피 속에 당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 그랬어요. 그거를 100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등급이 제일 높을수록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 지수가 100등급에 가까운 높은 거를 계속 먹게 되면 결국 그것은 비만해지고 당뇨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병들을 다 대사증후군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환자분 케이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왼쪽의 CT 사진과 오른쪽의 CT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새까맣게 보이는 게 저게 다 지방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이분이 단 거라는 거는 입에도 안 대셨어요. 이분이 옛날엔 그저 페트병으로 달콤한 음료수를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다 안 먹습니다, 지금은. 결국 그래서 체중이 무지무지하게 빠졌습니다. 결국 오른쪽 사진 보면요, 까만 지방이 거의 다 없어졌죠. 식사, 단순당, 요런 거만 잘 먹어도요, 많이 병이 치유되고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결국 단순당을 많이 먹으면은 대사증후군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네, 식사입니다. 뭐 식사를 따라갈 만한 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단순당을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돼요. 참 말은 쉬운데 쉽지 않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일기를 쓰시는 겁니다. 이건 의료진이 좀 도와줘야 돼요. 식사 일기를 쓰다 보면요, 자기가 적으면서도 깜짝 놀래요. 저하고 같이 보다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죠. 근데 운동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사실 시간 내서 자기가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 최대 맥박수의 70, 80%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젖 먹던 힘까지 다 써서 할 수 있는 운동 쓰기에 7알에서 8알을 150분 하라는 건데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세 번째는 술. 네, 역시 술은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이 자체가 칼로리에서 지방을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줄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벨트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을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장 지방이 쌓여서 대사증후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허리 사이즈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분들이 그 검진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많이 보세요. 자기가 대사증후군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걸 쉽게 넘어가세요. 대사증후군은 꼭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사증후군 중에서도 어디가 더 나쁜지를 아셔야 제대로 된 치료를 미리 해서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식사 일기를 적으시면서 자기가 먹는 단순당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셔서 대사증후군, 이런 병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